홈팀 가시마 포메이션은 4-2-3-1이며 레오세아라는 결정력과 제공권 모두에서 존재감이 뚜렷한 자원이며 스즈키는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이선 연계 능력이 뛰어나며 탈레스는 중원에서 볼순환과 전진 패스 조율을 안정적으로 수행한다. 가시마는 전방 압박 시 포백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한 전개로 경기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점유율 중심의 운영과 짧은 패스 연결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경향이 뚜렷하고 최근 수비 라인의 커버 범위와 미드필더 간 거리 유지도 좋아지며 후반에도 흔들림 없이 전술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이다. 원정팀 오카야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캉은 문전 앞에서의 존재감은 있지만 연계 플레이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기무라는 오른쪽 측면에서의 속도는 있으나 크로스의 완성도와 수비 전환 시 커버가 불안정하며 아타루는 중원에서 압박 참여는 활발하지만 빌드업 리듬과 탈압박에서는 다소 한계를 드러낸다. 오카야마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며 후반 체력 분배 실패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도 전술적 허점을 낳고 있다. 가시마는 홈에서 자신들의 전술을 충분히 구현하며 안정된 수비 밸런스와 측면 전개 속도로 경기를 장악해 나가고 있고 오카야마는 원정에서 구조 붕괴와 체력 분산 실패가 반복되는 가운데 후반 뒷공간 노출 리스크가 매우 크고 이번 경기는 가시마가 주도권을 확보하고 실점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전술적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시미즈 포메이션은 3-4-3이며 키타가와는 문전 앞에서의 결정력과 움직임의 유연성이 돋보이는 스트라이커고 이누이 다카시는 좌측 측면에서 컷인과 드리블 전개를 반복하며 하프스페이스 침투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낸다. 마테우스 부에노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전개 연결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며 빌드업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고 시미즈는 빠른 패스 템포와 전진 방향성이 강한 전개 구조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강하게 압박하는 구조를 반복한다. 특히 이누이 다카시 중심으로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빠르게 접근하는 장면이 많아 상대 3백을 좌우로 흔들기 좋은 전술 구조다. 원정팀 가시와 포메이션은 3-4-3이며 카키타는 제공권은 갖췄으나 연계 움직임이 둔하고 전방 압박 가담도 미진하며 고이즈미는 측면에서 활동량은 있지만 수비 전환이 느리고 돌파 대응에서도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나카가와는 중원에서 탈압박 능력은 있지만 수비 라인 커버에서는 약점을 보이며 세컨드볼 대응도 불안정하며 가시와는 3백 기반의 운영을 반복하고 있지만 상대가 빠른 침투를 시도할 경우 수비 라인이 쉽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중원과 수비 사이 간격 조절에 실패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점 루트가 고정화되고 있다. 시미즈는 전술 구조의 응집력과 공격 전개 속도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누이 다카시 중심의 전개 루트는 가시와 수비진을 강하게 흔들 수 있는 핵심 축이며 수비 간격 유지 실패와 커버 타이밍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가시와로서는 경기 전체를 버티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홈팀 FC 도쿄 포메이션은 4-4-2이며 마르셀로 라이어는 최전방에서 라인 브레이킹 무브먼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위협적인 움직임을 반복한다. 타와라츠미다는 좌측 측면에서 크로스 타이밍 조율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꾸준히 찬스를 창출해내고 있고 하시모토는 중원에서 수비 압박과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를 모두 수행하며 템포 조절 능력 또한 안정적이며 FC 도쿄는 전방 압박을 병행하면서도 빠른 방향 전환을 통해 뒷공간 침투 루트를 열어내는 패턴이 자주 관측된다. 특히 마르셀로 라이언이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은 실점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다. 원정팀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키앙은 제공권은 갖췄지만 문전 앞 연계 플레이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진다. 코마이는 좌측에서 빠른 움직임은 보여주지만 후방 커버와 수비 전환 시 집중력이 자주 무너지는 약점을 갖고 있고 야마다는 중원에서의 볼 간수는 안정적이지만 전진 패스 시도는 제한적이며 압박 회피 능력도 평균 수준에 머무른다. 요코하마는 3백을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운영하지만 전환 상황에서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라인 조절이 늦고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 압박 실패 이후
빠른 역습에 뒷공간이 크게 노출되는 패턴이 반복되며 실점 루트가 예측 가능한 흐름이다. FC 도쿄는 공격 전개 템포와 침투의 정확도 모두에서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마르셀로 라이언 중심의 전방 압박이 효과적으로 작동 중이며 요코하마는 3백 사이 간격 붕괴와 라인 조절 실패로 인해 실점 루트가 구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이며 전술 완성도와 수비 안정성 모두에서 FC 도쿄가 명백한 우위를 점한 흐름이다. 홈팀 쇼난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이스 펠리피는 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세컨드볼 연계 능력이 탁월한 중심 자원이며 오노세는 측면에서 스피드 있는 돌파와 공간 침투에 강점을 보이며 오쿠노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으로 공수 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쇼나는 후방 빌드업보다 빠른 전방 압박과 롱볼 전개에 강점을 보이는 팀으로 홈에서는 템포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들어가는 흐름을 자주 만든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의 연계 패턴이 간결하고 효율적이며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설 경우에도 중거리 슛이나 세컨드볼 집중력에서 우위를 점한다. 원정팀 요코하마 마리노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안데르손 로페즈는 박스 내 마무리 능력은 있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엘베르는 돌파와 크로스는 가능하지만 마무리 타이밍에서 기복이 크고 야마네는 수비 시 위치 선정과 간격 유지에 불안정함이 있고 최근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수비 조직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좌우 풀백과 센터백 간 간격 유지 실패로 인해 연속 실점을 허용 중이며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타이밍이 늦고 중원 커버 범위도 줄어드는 경향이 강해 수비 부담이 배가 되고 있고 전개 속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함 부족, 이선 연계 단절 현상 등으로 인해 득점 루트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쇼난의 홈템포 주도력과 전방 연계 완성도는 요코하마의 수비 구조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핵심 변수고 원정 경기마다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요코하마에게 이번 매치업은 또 다른 악몽이 될 수 있고 이번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까지 주목해야 한다. 홈팀 교토 퍼플상과 포메이션은 4-3-3이며 하라는 박스 안 움직임과 세컨드볼 반응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는 결정형 스트라이커고 마르코 툴리오는 좌측 터치라인 돌파 능력이 뛰어나며 전개 속도를 직접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요네모토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 연결에 능하고 수비 전환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커버를 제공한다. 교토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비우는 구조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벌려놓는 전개를 반복하고 있고 특히 마르코 툴리오의 돌파와 컷백 연결은 간바 수비진의 전환 속도를 지속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루트다. 원정팀 간바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툰맷은 빌드업 기여도는 낮고 하프라인에서 볼 처리 속도도 다소 둔한 편이며 윌튼 펠리페는 전방 압박보다는 오프 더 볼 움직임에 강점이 있으나 측면 공간 활용도는 떨어진다. 우사미 다카시는 역습 상황에서 볼을 전개하는 능력은 있지만 수비 연계와 전환 시 수비 기여도는 제한적이며 간바 오사카는 측면 커버에서 풀백과 윙어 간 거리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 측면 침투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전환 속도가 느려 돌파 이후 박스로의 빠른 볼 접근을 허용하며 수비 라인이 미처 정돈되기 전에 마무리 슈팅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토는 마르코 툴리오의 측면 침투를 중심으로 빠른 공격 전환과 박스 접근 타이밍을 효율적으로 맞춰가고 있고 간바 오사카는 수비 간격 유지와 측면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후반 집중력 저하까지 겹치는 흐름이며 경기 전개 구조상 교토의 측면 우위가 결정적인 승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키노시타는 전방에서의 민첩한 움직임과 짧은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며 가토는 측면에서 빠른 오버래핑과 크로스 타이밍을 통해 공격 전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으며 가와베는 중원에서 메잘라 역할을 수행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볼 간수 능력 모두에서 전술적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고 히로시마는 중원에 볼을 끌어들인 뒤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술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특히 가와베의 침투 타이밍과 포지셔닝 감각은 나고야의 수비 구조를 뒤흔들 핵심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원정팀 나고야 포메이션은 3-4-1-2이며 마테우스는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드리블은 가능하지만
전체 흐름 속 연결은 다소 단조롭고 나가이는 활동량이 많은 스트라이커지만 측면에서 제공되는 볼에 대한 위치 선정이 부정확한 경우가 잦고 모리시마는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볼 간수 후 탈압박과 패스 선택지에서 기복이 있는 편이며 나고야는 3백 간 수비 간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박스 옆 공간으로 이어지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취약하고 수비 라인이 낮게 형성될 경우에도 커버 타이밍이 늦고 전환 시 대형 복구 속도가 느려 대응이 지체되는 흐름이다. 히로시마는 가와베에 맷잘라 전개를 중심으로 박스 진입 루트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어지는 타이밍 또한 매끄럽게 맞물리고 있고 수비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에 불안한 나고야로서는 이러한 공격 전술을 끝까지 버텨내기 어려운 흐름이다. 홈팀 후쿠오카 포메이션은 3-4-3이며 우스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세컨드볼 확보에 강점을 가진 스트라이커고 코노는 측면에서 속도감 있는 전개와 크로스 시도에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키타지마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압박 커버를 병행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포백과 미드진 간격 유지가 무너지며 상대 역습에 쉽게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후방 전환 시 풀백과 윙백의 복귀 속도가 늦어지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열세에 몰리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원정팀 비셀곱의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후방에서부터 정교하게 빌드업을 전개하며 안정적인 수비 전환과 중원 장악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팀이며 사사키는 박스 근처에서 결정력을 발휘하는 스트라이커이며 장 파트리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미야시로는 측면 돌파와 컷인 패턴이 뛰어나며 1대1 돌파 능력도 탁월하고 최근 경기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연계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후반 들어 수비 라인 컨트롤과 체력 유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비셀코베가 무너진 간격과 복귀 타이밍이 느린 후쿠오카를 상대로 우위 점유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실점 루트가 고정화된 후쿠오카에게 이번 경기는 리스크 관리조차 벅찬 흐름이 될 수 있고 결국 후쿠오카가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단순 역습 외엔 거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